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역사적인 족적을 남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곽상원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위.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들으신다면 그렇게 표현을 종종 하긴 하죠. 네. 그리고 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인강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금요일로 예정돼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주총회 전날 사임을 결정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사회이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짧게나마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일에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곽상원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학과 1년 후배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다만 학교 시절에는 아주 잘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곽 변호사는 제 기억에 매우 성실한 모범생이었고요. 저는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백수처럼 지내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네. 얼굴을 잘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듣기로는 91학번 후배가 참 사람이 강직하고 좋은 후배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거의 25년 넘게 못 만나다가 재작년 어느 술자리에서 우연히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래요? 반갑게 연락처를 교환을 했는데 네. 올해 초에 곽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의를 드릴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둘이서 꼼장어집에서 소주를 한잔 했죠. 그래요. 근데 이때 곽 변호사 이야기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사회이사 자리 제안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배님?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저는 3초도 망설이지 않고 꼭 하시라고, 제발 받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그래요? 답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곽 변호사와 친분이 많진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을 듣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 사람은 아니면 죽어도 아닌 사람입니다. 강단이 굉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품 자체가 굉장히 정의로워서요. 이것도 뭐 널리 알려진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중복해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곽 변호사한테 주제넘게 했던 조언은 우리나라 이사회라는 곳이 완전히 들러리다. 그런데 오너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한 자리 휙 던져주는 자리거든요. 실제로요. 그렇죠. 사회이사가. 예. 그런데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 이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새 CEO를 결정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최종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사회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라는 존재는 각 주주들을 대표하는 대의 임원입니다. 주주총회가 국민 총투표라면 이사회는 국회 같은 곳이죠.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파워가 막강합니다. CEO가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고 진퇴를 결정하는 곳이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사 선임 자체가 총수가 찍으면 주주총회에서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회는 총수를 보위해주는 어용단체가 돼버리죠. 예. 그 외에 예전에 저희 관훈 나이트클럽에서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서울경제 부사장 지낸 박시룡 씨 장충기하의 문자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느냐. 별거 없으신지요. 염치불구하고 사회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경제 부사장 그만두고 서강대 초빙교수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당신들의 뜻에 맞게 앞으로 활동하겠다. 그러니 나를 쉽게 시켜달라. 말하면 열심히 거수기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문자를 보고 타락한 언론인과 재벌 권력의 유착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진짜 한국의 자본주의는 폭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충기가 뭔데요? 장충기가 뭔데 사회이사 자리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리고 박시룡은 뭐 하는 인간인데 사회이사 자리를 장충기한테 청탁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이따위로 구성을 하면 어떻게 이게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탤런트 백일섭 씨라고 있죠. 그렇죠. 저는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에 공기업 한국관광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백일섭 씨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했습니다. 그해 11월 13일 서울 염창동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회창 출마 규탄대회 및 필승 결의대회에 백일섭 씨가 참가를 해서 연설을 하는데 친구끼리 만나서 같이 일을 하다가도 슬쩍 빠져버리면 돼지게 맞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이해창 후보가 탈당한 뒤 대선 출마한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돼지게 맞기 전에 밤거리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해요. 야. 누구나 팬이 있듯이 나도 옛날부터 대한민국 국민 후보 이명박 후보의 팬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백일섭 씨 정치 취향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연예인이 한 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가 된 건 너무 웃기잖아요. 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일반 기업의 사회이사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탤런트 백일섭 씨와 이게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유은혜 의원, 현 교육부 장관이죠. 유은혜 의원의 2013년 폭로에 의하면 백일섭 씨는 사회이사로서 월급 200만 원, 회의 참가 수당 500만 원 등등 총 7,746만 원을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2년부터는 회의에도 참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백일섭 씨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사회와 사회이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운영돼 왔는지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사회가 이따위인데 이게 무슨 캐피탈리즘입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깡패리즘이냐 또라이즘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박 변호사에게 아시아나항공 사회이사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권한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그분께 한 말은 박 변호사님 들어가서 제대로 싸워주십시오. 이사회에서 이사의 역할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굉장히 괜찮은 노조입니다. 박상구 퇴진을 위해서 오랫동안 정의롭게 투쟁한 좋은 노조입니다. 들어가셔서 우리나라 노동이사제도 없는데 박 변호사께서 노조의 목소리도 뜨겁게 대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링에 올라가서 싸우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공익적인 이사의 책무가 뭔지 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농담 삼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곽 변호사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사회이사가 돼서 제대로 이사의 역할을 하면서 싸우면 곽 변호사님은 평생 다른 재벌들로부터 사회이사 자리를 못 받습니다. 아니 박상구야 곽 변호사님 잘 모르고 대충 구색 맞추려고 섭외한 모양이지만 걔네들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싸우면 다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주겠습니까? 평생 안 줍니다. 그건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웃으면서 선배님 제가 그게 무서우면 거기 들어가서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 믿음직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아나가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박삼구가 퇴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 일각에서는 곽상원 변호사는 정치권 인사인데 왜 민간기업 사회이사를 맡냐 뭐 이런 시비를 건 모양입니다. 정치권 인사? 아니 그러면 네.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 사위 몫으로 그 그런, 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야. 그런 비판을 한 겁니다. 그 레토릭을 사용을 기가 하니까 막힙니다. 예, 예, 예.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이걸 맡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근데 원래 사회이사라는 건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인들이 맡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시비를 보수 언론에서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총 하루를 앞두고 사임을 하더라고요. 아니 서울경제 출신 언론인은 장충기한테 사회이사 선임을 부탁하는 찌질한 문자를 보내는데 곽상원 변호사는 정치권에 발도 디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의 사위라는 레토릭으로 정치권 인사로 치부를 하고 시비를 거는 게 저는 좀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전장에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링이 마련되면 올라가서 싸우자라는 주의입니다.
네, 링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깨질 때 깨지더라도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덜합니다. 올라가서 싸우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곽 변호사가 링에서 제대로 싸움을 해주길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보수 언론의 비열한 공격 때문으로 저는 봅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본론인 대한항공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의 이사 재선임이 깻잎 한 장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열렸던 대한항공 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는 조씨 일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한진칼 주주총회는 승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제 관전 포인트에 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양호 조원태 부자의 이사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들을 해임하려면 66.7%가 필요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이고요. 예. 반면 수요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양호 해임이 아니라 재선임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양호 쪽에서 66.7%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 대한항공은 해볼만 했고 한진칼은 애초부터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수요일 주주총회에서 참패한 조양호가 나는 사내 이사는 아니지만 회장은 유지하겠다. 경영권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말 폭망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속된 말로 얘들이 진짜 미쳤구나 싶더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3인 공동대표 체제였는데요. 조양호, 걔 아들 조원태, 전문경영인 우기홍 이 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조양호 연임을 막았죠. 하지만 조원태, 우기홍은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누구냐? 조원태, 우기홍 두 공동대표인데 말이 두 사람이지 사실 우기홍 대표는 들러리고 조양호의 아들인 조원태가 의사결정권자인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예. 그런 조원태가 아버지 조양호는 사내이사는 아니지만 내가 회장직함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회장님 말씀 따르겠다. 이래버리면 여전히 조양호는 대한항공에서 경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원태는 비응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 짓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바보 같더라니까요. 또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 모시겠다는데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왜 아둔한 짓이냐면 조원태 스스로도 허수아비가 되는 모습도 당연히 바보 같지만 조양호 조원태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진검승부는 내년 주주총회입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임기가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조원태가 여기서 연임을 신청하면 33.4%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조씨 일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자중하고 주주들에게 싹싹 빌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한번 져봤으니까요. 근데 얘들은 머리가 진짜로 나쁜 게 와, 아버지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안 됐어?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갑니다. 야, 아들, 네가 대표니까 나 회장으로 계속 남게 해. 월급 줘. 그러면 아들이 어이구 아버지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고요. 그렇게 하면 반대쪽에서 열이 안 받겠냐고요. 저 같아도 열이 받는데 주주들 화를 1년 동안 잘 누그러뜨려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저 따위 짓을 하면 이쪽이 더 이를 갈죠. 그래서 내년 주주총회를 더 악다무니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건 조양호 회장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다른 재벌들도 다 이러는데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답니다. 상황 판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회장이 그따위 심리 상태면 옆에서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회장님 일단 1, 2년 정도는 자숙하는 척을 하시죠. 이 한마디를 할 사람이 그 조직에는 없는 겁니다. 조선시대 임금도 신하들한테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옆에서 이 상식적인 조언조차 못하는 깡패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재벌 총수라는 자들이요. 최대 주주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들로부터 경영권을 빼앗는 일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한국 기업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너가 직책 다 내려놓고 건물 경비 노동자로 일을 해봐라 그 파워가 없어지나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지배주주는 집에서 놀고 먹어도 아니면 건물 경비의 노동자로 일을 해도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워가 막강하다는 겁니다. 경영에서 손떼기 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대한항공만 해도 조양호의 이사 연임을 우리가 막았는데 아들 조원태가 여전히 대표입니다. 얘를 내년에 쫓아내도요. 대한항공 최대 주주가 한진칼인데 여기가 조 씨가 잡고 있습니다. 새 대표를 또 자기들 하수인으로 내세워서 통과하면 하수인이 나 조양호님을 회장으로 모실래? 이러면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이루려면 조 씨 일가뿐만 아니라 하수인들도 주주총회에서 다 몰아내야 되고요. 지주회사 한진칼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두 회사 이사들도 전부 건강한 사람들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다 되는 일도 어렵지만 된다고 한들 시간이 10년 넘게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리길에 한 걸음을 고작 내디딘 건데 그 한 걸음을 못 디뎠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매우 역사적이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지난주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역사적 쾌거였지만 아주 작은 첫걸음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연대해 주시길 고개 숙여서 부탁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참 갈 길이 뭐네요. 그 네, 작은 그렇습니다. 승리 하나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네. 역사적이지만 작은 승리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씨도 네.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될 텐데 위기감을 전혀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재벌의 문제라니까요. 위기감을 좀 느끼고 주변에서 한 1년간 자중하시죠.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그 위기감이 없이 저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부회장 자리 그만뒀습니다. 한 2년 정도에. 부회장 자리 그만둔다고 파워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글쎄 말입니다. 그 자중을 할 줄 모르는 애들이죠. 사실 이완배 기자님하고 방송 쭉 하면서 네. 느낀 게 있는데 이 참 재벌 3세 4세들한테 네. 이렇게 함부로 쉽게 이 나라 경제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정주영 손자 그리고 최종건 손자가 네. 마약을 한 게 드러났어요. 아유 참. 근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심각합니다. 사실 요 얘기도 한번 네. 얘네들이 그냥 개인의 일탈 이 정도 같진 않아요. 아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요 얘기도 그럼 한번 해보죠. 제가 예. 내일 요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요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였는데 내일 그렇지 네. 않아도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유,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